이거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등산하시는 분이나 스마트워치 대용으로 쓰실 분들은 비추, 사지 마. 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운동을 좋아한다. 그리고 평소에 스마트워치가 아닌 이렇게 원래 차고 다니는 시계가 있다. 그런 분들 제가 이제부터 이걸 사야 할 이유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상을 더 신나고 스마트하게 만들어주는 남자를 위한 라이프 스타일 매거진 인볼든 코리아 에디터 조용규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을 하나 들고 왔어요.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핏빛의 스마트 밴드 라인업의 최상위 모델인 핏빛 차지 5인데요. 사실 올해 초 구글이 핏빛을 인수하면서 지금 핏빛이 완전 상한가를 치고 있죠. 차지 5는 바로 이런 기대감 속에서 탄생한 모델인데요. 저는 오늘 물론 제품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구독과 좋아요. 어쨌든 그 한 가지 포인트는 바로 운동인데요. 제가 사실 어려서부터 이 구기 종목 저 별로 안 좋아요. 저 완전 구기 종목 극혐론자. 그리고 제가 운동신경도 없어서 운동 같은 거 진짜 거의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딱 두 가지, 자전거랑 크로스핏, 이 두 가지 운동은 정말 좋아합니다. 자전거는 제 나름대로 구력이 좀 있고요. 크로스핏은 솔직히 저 완전 생 초보자긴 한데 어쨌든 오늘 핏빛 차지5가 차지4에 비해서 어떤 점이 개선되었는지 비교도 해보고 차지5 제품을 한번 간단하게 훑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마트워치랑 스마트 밴드를 한 번도 안 써본, 그런데 자전거랑 크로스핏 같은 운동을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 과연 애플워치 같은 스마트워치랑 비교하면 핏빛은 어떤지 한번 이 핏빛 차지5를 차고 실제로 운동했을 때 착용감을 느껴보면서 100% 주관적이고 편협한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전 이미 개봉을 했지만 일단 구성품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패키징은 이렇게 컴팩트한 사이즈의 박스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핏빛 차지5 기기, 그리고 충전 케이블, 그리고 이렇게 여분의 라지 스트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충전 케이블은 오로지 케이블만 있는 거예요. 220V 콘센트에 꽂고 싶으면 집에 굴러다니는 여분을 하나 쓰시거나 새로 구입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컴퓨터에 꼽아서 천천히 충전시키면 됩니다. 그래도 이거 가격이 20만원대 핏빛 스마트 밴드 라인업 중 나름 플래그십 모델인데 이 충전기 하나 안 넣어주는 거는 좀 치사하죠. 제가 괜히 애플을 까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거 애플이 친환경 핑계로 정말 브랜드 상품성을 다 버려놨다니까. 전반적인 디자인은 이 차지4가 좀 더 각지고 네모난 모양의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다면 이 차지5는 둥글둥글한 곡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요. 스크린의 베젤도 그렇고 기기의 옆면을 보면 직각으로 깎아내린 차지4와 달리 차지5는 좀 둥글스름하게 다듬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께의 차이에도 확연히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차지5가 좀 더 얇아진 게 보이시나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걸 차고 운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얇은 차지5가 훨씬 덜 거추장스럽고 손목에 쫙 달라붙는 느낌이 좋아서 아무래도 차지5에 좀 손을 들어주게 되더라고요. 아니 아무렴 뭐 신제품 나왔는데 당연히 이게 좋아져야 정상이죠. 뭐 그게 나빠지면 그게 신제품인가? 물론 뭐 갤럭시 S21 같은 애들도 있긴 하지만 스트랩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좀 고전적인 이렇게 버클이 붙어있는 형태였는데요. 차지5는 이렇게 버클 없이 일체형 스트랩으로 출시가 됐어요. 스트랩 외부에 있던 격자 무늬 패턴도 사라져가지고 훨씬 심플해졌죠. 이 부분은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는데요. 차지5를 스마트워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사실 이런 매끈한 일체형 스트랩은 시계다운 맛은 좀 떨어지긴 하죠. 쉽게 말해서 좀 짜친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이걸 피트니스 제품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사실 이게 맞는 거예요. 훨씬 더 인체공학적이고 걸리적거리는 느낌 없이 손에 굉장히 쫙 달라붙으니까요. 어쨌든 거추장스럽지 않고 찰지게 붙는 느낌은 이 운동할 때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흔히 웨어러블 기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 하나인 수면 측정을 할 때도 되게 유리한 점이 많아요. 일단 손목이 가볍고 이질감이 없으니까요. 솔직히 그 애플워치, 갤럭시워치 아니 그렇게 무거운 걸 도대체 손목에 차고 뭐 어떻게 자요? 아니 진짜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이해가. 전 제가 허용할 수 있는 잠잘 때의 맥시멈은 딱 이 스마트 밴드 정도가 끝인 것 같은데 그나마 그것도 차지5는 버클이 아니라 일체형 스트랩이라서 그나마 견디는 거지. 잠잘 때 진짜 애플워치 이거를 하고 잔다고? 주변에 피디님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 있나요? 저는 못 봤습니다. 이 보세요. 그리고 또 너무 반가운 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충전입니다. 이전까지 충전기는 클립 타입을 고수해봤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차지5에 와서야 드디어 자석식 충전으로 바뀌었습니다. 클립형에서 자석형으로 바뀌다 보니까 일단 소소하지만 충전기 자체의 부피도 많이 작아지고 간소화된 점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편의성도 많이 좋아졌고요. 근데 이게 충전을 물리면 뭔가 좀 미묘하게 쫙 하고 달라붙는 느낌은 아주 살짝 부족하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냥 자석이니까 알아서 붙겠지 싶어서 그냥 툭 붙여놨다가 이게 제대로 안 맞물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충전할 때는 이걸 보면서 확실히 충전 단자 양 끝이 제대로 결합이 되는지 이걸 손으로 한 번씩 확인차 만져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크게 신경 쓰이는 부분은 아니라서 굳이 단점으로 지적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핏빛 차지는 배터리가 엄청 오래 가요. 보통 애플워치가 한번 완충하면 이틀 정도?
뭐 그 정도 쓰잖아요. 근데 핏빛 차지의 경우 거의 일주일 정도를 갑니다. 지금 제가 이거 쓰고 있는 이 핏빛 차지 5가 정확히 월요일에 완충을 했는데요. 지금 배터리가 50% 넘게 남았어요. 이 정도면 정말 넉넉한 편이죠. 다만 하루에 뭐 운동을 2타임씩 뛰면서 뭐 운동 추적 기능을 굉장히 자주 쓰시는 분들은 배터리 소모가 그만큼 더 빠를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유의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변화는 디스플레이인데요. 디스플레이가 드디어 컬러로 바뀌었습니다. 덕분에 한눈에 봐도 일단 메인 화면이 꽤 다채로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핏빛 차지 4와 달리 이번 차지 5는 한 화면에서 시계랑 정보 섹션을 하나씩만 보여주는데요. 한 번씩 탭하면 심박수, 소모 열량, 활동, 걸음수 뭐 이렇게 정보가 변하고요. 이렇게 좌측에 게이지 바가 생겨가지고 그날 하루의 활동량이나 정보의 총량을 그림으로 파악하기 쉽게 디자인을 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확실하고 시인성 좋게 좀 크게 보여주는 게 마음에 굉장히 드네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배터리 용량이라던가 세부 정보를 파악할 때는 전작과 마찬가지로 화면을 아래로 스와이프하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 스크린을 보시면 확실히 컬러로 바뀌어서 그런지 정보의 시인성이 굉장히 좋아졌고 스크롤을 이렇게 내릴 때도 한층 더 부드러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디스플레이를 좌우로 스와이프하면서 순서대로 알림, 운동, 알람, 타이머, EDA 스캔 순서로 보여주는데요. 사실 운동, 알림 이런 것들은 익숙한 기능이죠. 굳이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EDA 스캔인데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거든요. 일렉트로더멀 액티비티, 그러니까 피부 전도의 미세한 변화를 통해 스트레스, 차분한 상태 뭐 이런 감정을 측정하는 기능이라고 해요. 이 기능을 위해 이번에 핏빛 차지 5에는 기기의 양 옆에 센서가 이렇게 새롭게 탑재되어 있어요.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이 기능을 실행하면 안내에 따라서 이렇게 좌우를 잡고 편안한 자세로 가만히 있으면 측정을 시작하는데 근데 이게 측정 시간이 3분이야 3분 3분 동안 그냥 멍 때리고 있으라는 건데 제가 몇 번 측정을 해봤지만 사실 결과가 뭐 그렇게 급격하거나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이게 조금은 주관적인 지표이기도 하고 솔직히 뭐 엄청나게 유의미한 기능은 아닌 것 같아요. 알림 기능은 시인성이 꽤 괜찮은 편이고요. 운동은 기본적으로 차지 5 기기 자체에서는 최대 6개 종류의 운동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저는 자전거쟁이랑 크로스핏 초보자라서 일단 사이클을 1번 타자로 등록해놨고 크로스핏은 따로 워크아웃이 없어가지고 웨이트, 서킷 트레이닝 뭐 이런 걸로 대충 우겨넣긴 했는데요. 앱이랑 연동해서 살펴보면 사실 핏빛 차지 5가 지원하는 운동 종류 숫자가 상당히 많아요. 뭐 수영, 러닝머신, 뭐 일리프티컬, 하이킹, 스피닝, 요가, 격투기 등등 이 딱 봐도 리스트가 굉장히 빽빽한데 왜 크로스핏이 없는 거야 진짜. 아무튼 이렇게 운동 종류는 갤럭시 핏이나 샤오미 미 밴드보다도 더 많은 편이고 운동의 자동 이식률도 굉장히 정확한 편이라서 확실히 헬스, 피트니스 이쪽에 굉장히 특화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런 스마트 밴드를 사용하면 앱을 설치하고 아마 여기서 가장 많은 정보를 얻어갈 텐데요. 앱에서는 핏빛 차지 본 기기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 심박수만 체크하는 걸 넘어서 액티브존 미닛이라고 해서 제가 오늘 이거를 차고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지방을 태웠는지, 심폐지구력이 늘어났는지, 최대 심박수는 얼마까지 올라갔는지 이런 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얼마만큼의 강도로 활동을 했는지도 알 수 있고요. 앱에서는 물 섭취량이나 그날 먹은 음식 같은 칼로리를 기록할 수도 있는데 이 기능은 솔직히 저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이걸 기계가 알아서 기록해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우리 현대사회의 기술이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제가 일일이 기록하는 걸 되게 귀찮아하는 성격이라서 사실 이 기능은 안 쓰긴 하는데 좀 꼼꼼하고 성실하신 분들은 뭐 잘 쓰시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앱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건 심박수랑 운동, 수면 기능이 아닐까 싶어요. 심박수는 보시다시피 안정적인 심박수 수치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 보편적인 수치도 보여주는데 제 심박수가 무려 48에서 52 양호함과 매우 우수함 사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건강하고 튼튼한 남자니까 뭐 어디 가서 뭐 좀 차만 섹시라 수면 기록 측정 역시 이런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에서 빠질 수 없는 기능이죠. 날짜별로 착용자의 실제 수면 시간을 산출하면서 그 사이에 어떻게 잤는지 렘 수면 상태, 얕은 수면 상태, 깊은 수면 상태를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수면 중에 혈중산소 포화도의 변화도 그래프로 알려줘요. 여기서 유료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면 시 심박수, 뒤척임까지 알려줍니다. 사실 제가 이런 스마트 제품이나 웨어러블 기기를 원치 안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이걸 착용하고 운동을 했을 때 얼마나 운동에 방해를 덜 주느냐, 얼마나 걸리적거리느냐 같은 착용감이 사실 가장 직관적인 감상이 될 텐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운동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무조건 이 핏빛 차지 5를 착용할 것 같아요. 물론 종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확실히 운동 측면에서 보면 스마트 밴드와 스마트 워치의 태생적 한계가 드러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스마트 워치 제품들은 이렇게 그 스트랩보다 더 넓은 사이즈의 페이스를 가지고 있죠. 거기에 심지어 이렇게 막 크라운까지 달려서 나와요. 그래서 문제는 주로 이제 손목을 꺾는 동작이 수반되는 그런 운동을 할 때 이 페이스와 크라운이 손목에 접히는 부분에 간섭을 합니다.
이 불편한 착용감이 굉장히 거슬리는 포인트로 작용을 한단 말이죠. 이건 크로스핏, 역도 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텐데, 우리가 클린이나 저크, 프론트 스쿼트 같은 동작을 하면 바벨을 어깨에 이렇게 얹잖아요. 이때 손목이 딱 렉 포지션을 취하게 되는데, 스마트워치들은 항상 손등이랑 닿거나 실제로 닿지는 않아도 되게 걸리적거리는 느낌을 주거든요. 반면 차지5를 착용했을 때 손목 꺾이는 각도를 보면 스마트 밴드 제품은 페이스가 스트랩과 동일한 너비를 가져가기 때문에 정확히 손목의 잡뼈 붙돌기 아래에 안정적으로 위치를 딱 잘 잡아주고, 렉 포지션을 취했을 때도 별로 큰 간섭이 없어요. 뭐 엄밀히 말하면 이런 역도 동작이나 크로스핏 할 때는 어차피 저도 뭐 스트랩을 착용하니까 솔직히 이런 웨어러블 기기 자체를 별로 안 쓸 것 같긴 한데 다른 동작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캐틀벨로 하는 운동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캐틀벨 스윙 같은 동작이야 상관없겠지만, 뭐 캐틀벨로 뭐 클린을 한다거나 아니면 캐틀벨 이렇게 양쪽으로 잡고 스쿼트를 한다거나 했을 때,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캐틀벨이랑 기기가 맞닿을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캐틀벨은 포기.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자전거에도 앉아서 한번 포지션을 잡아봤는데요. 일단 자전거의 경우 우리가 기본적으로 잡는 드롭바 후드 부분을 잡았을 때는 두 제품 모두 크게 걸리적거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보통 자전거를 저희가 타면 한 포지션으로만 계속 타지는 않잖아요. 계속 포지션 바꿔주면서 타는 게 보통인데, 이게 바 중앙을 잡을 때도 있고 드롭바 안쪽이나 최하단부를 잡을 때도 있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뭐 크게 거슬리지는 않아도 약간 성가신 느낌? 그리고 푸시업 같은 맨몸 운동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간섭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스마트워치의 경우 뭔가 좀 미묘하게 신경이 쓰이는 이런 느낌은 진짜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확실히 면적이 크고 손목에 올려서 착용하는 느낌의 스마트워치보다는 손목에 착 말려서 감기는 느낌이 강한 이런 스마트 밴드 제품이 운동인들한테는 훨씬 더 큰 메리트를 발휘하지 않나 싶습니다. 되게 좋은 점만 늘어놓은 것 같은데 제가 또 욕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지난 차지4에는 있던 기능들이 대거 삭제가 됐다는 점입니다. 스포티파이야 뭐 한국 사람들이 거의 안 쓰니까 뭐 그렇다고 치는데, 근데 소소한 날씨 보기 옵션도 삭제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고도 측정 기능이 사라졌어요. 사실 고도 측정이 안 되면 이건 정말 웨어러블 기기의 가장 큰 고객 중 하나인 그 등산 러드를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심지어 고도 측정은 스마트워치 말고 스마트 밴드 중에서는 오로지 이 핏빛 차지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독보적인 경쟁력이었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죠. 저야 뭐 등산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고 주로 크로스핏이나 자전거 탈 때 쓰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이거 등산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사도 돼요. 그냥 스마트워치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가격이죠. 핏빛 차지5의 가격이 24만 9천 원인데 이 핏빛 차지4가 16만 9천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8만 원. 이거 뭐 거의 30%가 더 올랐죠. 물론 컬러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EDA 측정 같은 새 기능 들어간 거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고도 측정 기능 빼놓고 한 방에 8만 원을 태워? 아 이거 안 되겠는데. 8만 원어치 지폐로 좀 매매 좀. 그리고 핏빛이 그렇게나 자랑하던 호흡률, 심박 변이도, 체온 측정, 산소 포화도, 안정 심박수 이런 건 다 유료 기능으로 빼놨어요. 핏빛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해야 체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물론 처음에 6개월 무료로 제공하긴 하는데 뭐 6개월이 지나면 돈 내고 써라 뭐 이런 거죠. 이런 점들이 조금 거슬린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이렇게 핏빛의 신제품인 차지5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제가 또 착용감을 직접 비교해 봤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이 제품을 사셔야 하는 분들을 제가 정확히 짚어서 알려드릴게요. 이건 평소에 시계를 착용하는 분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시계는 뭐 스마트워치가 아닌 뭐 이런 일반적인 시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계를 착용하시는 분들 중에 러닝이나 자전거,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운동을 좋아하고 또 자주 하시는 분들은 사실 대놓고 추천드릴 만해요. 그런데 일단 등산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안 사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걸 그 스마트워치 대용으로 쓴다 뭐 이런 허튼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비추합니다. 이유라면 사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물론 핏빛 차지5 정도면 그래도 스마트 밴드 중에서는 약간 디자인이 상타치에 속하지만 뭐 이런 목욕탕 사물함 밴드 같은 이걸 차면 까놓고 말해서 좀 모양 빠지고 없어 보이잖아. 아니 우리 좀 솔직해져 봅시다 여러분. 소개팅 나갈 때 뭐 애플워치? 괜찮아. 그런데 소개팅 나갈 때 이거 차고 나갈 거예요?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시계, 그것도 스마트워치 대용으로 쓴다면 절대 비추. 하지만 등산을 제외한 운동을 좋아하시는, 그리고 평소에 이미 시계를 차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 운동할 때 쓴다. 그럴 때는 꽤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면서 이번 리뷰를 마쳐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에디터들의 의견도 한 번씩 살펴보고 갈까요?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디지털 노예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인볼든 코리아 에디터 조영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